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자,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최근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죠.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34,000 중반대를 다시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35,000까지 넘어가면은 전고점도 그냥 훌쩍 넘어가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도 전고점 돌파 시도 구간이고 그리고 35,000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전고점을 한번 노리면서 그 2,550포인트를 넘어갈 가능성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그동안 약했었는데 최근에 반등이 그래도 의미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 구간에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11,400에서 11,600 사이 구간을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구간만 그래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 바닥권을 탈출한다는 모습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9월부터 10, 11, 12, 1월이죠. 4개월 동안 1분기도 넘어요. 한 분기도 넘게 이 아래쪽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던 것을 돌파해내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힘을 모았던 것을 이 토끼가 점프할 때 웅크렸다가 펴면서 점프를 하겠죠. 그런 것처럼 올해 토끼인 만큼 이 지수가 웅크렸던 만큼 점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우스갯소리로 이 산타랠리가 음력으로 찾아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지금 푸틴 같은 경우가 우리가 제일 불확실성이 큰 게 러시아의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푸틴이 이제 선거에 다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정권을 이제 후계자한테 물려준다라는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전쟁도 조만간 종결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휴전이 됐든 종전이 됐든 이 가능성,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이쪽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봤더니 코스피 바닥을 찍고 또다시 올라왔다. 2200만 이탈하면 또 강력하게 올라오죠. 기존에도 그렇고 2200 이탈한 다음에는 강력하게 올라온다. 그리고 2300 아래 있을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2550을 넘어가서 2650, 275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얼마까지 가든지 많이 올라가면 좋은 건데 적어도 2550을 넘어가서 이 위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핵심은 2550 넘어가는 거, 전고점 부분을 넘어가는 거다. 그래야 나스닥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하단에서 박스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을 넘어가서 위쪽, 추세를 위쪽 방향으로 돌려 세우면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동향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주식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지금 그 외국인들이 좀 상당한 물량을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 보통 연초에는 포트폴리오를 비워내기 마련인데 지금 기간별로 봐드리면은 작년 10월부터 해서 한 6조 원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 7조 넘어서 8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9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만 한 3조 원 정도 매수한 거예요. 지금 1월에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1월에 포트폴리오를 비워내야 되는데 비워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좀 핵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금하고 사모펀드가 좀 강력하게 이제 비우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금융투자는 크게 의미는 없고 투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고 있다라는 부분, 보험도 팔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이 정도를 좀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범위에서 사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살펴보면은 수급 동향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6조 원 사놓고 선물만 조절했었는데 이제 주식을 다시 사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이고 번호가 바뀌었죠. 코스닥 종합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700포인트만 넘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간은 괜찮습니다. 물론 730을 넘어가야지
이 흐름을 더 돌파해서 위쪽으로 이제 이 우리나라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4개월 동안 박스권을 그려왔던 이 하단 부분을 넘어가서 이 힘을 분출해내는 토끼가 점프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1월에 그래도 반등이 잘 나와주면서 뭐 연초만 잠깐 흔들렸지 반등이 예쁘게 잘 나와주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복구해줘야 되는 곳을 복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양호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랍에미리트랑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 여러분들 관심을 모으는 분야들이 좀 있는데 뭐 원전 방산 같은 부분 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부분 보시면은 올라왔다가 실망 매물로 밀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실망 매물로 밀릴 거면은 그동안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온 게 없죠. 그냥 싸게 살 기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해준 거고 여기 싸게 매수를 하시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다음에 19,000원, 22,000원 이렇게 3,000원 단위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구간에 올라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양봉을 세워주는 이런 수급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한신기계라든가 뭐 G2파워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쪽이 기존에 한 차례 터진 다음에 거래량 터지고 이제 7,000원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죠. 그럼 이 7,000원 구간만 잘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이거 중요하죠.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 갭상승 나왔던 부분까지 메꿀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7,000원 유지는 중요하고요. 유지만 해준다면 9,5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바로 못 간다라고 하면 중심선 정도를 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8,250원 정도 되니까 기존에도 한번 저항받았던 구간이죠. 이 구간이 중간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G2파워 같은 경우도 원전 쪽 기대감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난 이제 9월에 한 차례 이탈한 후에 똑같죠. 지수들도 이 구간 이탈한 다음에 9월에 이탈한 다음에 힘을 모았는데 G2파워도 힘을 모으고 있죠. 그럼 4개월 동안 모았던 힘을 이 만원 구간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분출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심지어 G2파워는 기존에도 좀 이제 워낙 뭐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변동성이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 모으고 있는 것 자체들 보시면은 힘을 모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죠.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거래량이 나와 있고 쉬다가 뭐 움직이는 구간마다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죠. 그러면은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다시금 수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 뭐 지금은 이제 힘을 모으고 있는데 그 중에 수급이 들어온 건 G2파워처럼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나왔다가 줄었다가 다시 한번 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종목들 매직 구간이 계속 보이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좀 유망하지 않겠느냐 탄력적인 변동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방산이나 이런 부분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죠. 지금 올라왔으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현대로템이나 이쪽도 이제 슬그머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좀 쉬는 건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은 올해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시장 수익률 뭐 평균 이상을 본다라고 하면 이쪽은 추가적인 모멘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이제 글로벌 이제 4대 방산국가로 이제 올라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후에 이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뭐 폴란드나 이런 곳에 항상 우려감으로 나오는 게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생산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주 받는 규모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판단하시면 되고 이 현대로템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올해도 방산 쪽 그리고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현대로템은 고속철도 관련해서 이제 네옴시티나 이런 중동 쪽 그리고 동남아 쪽까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쪽이 같이 있죠. 그래서 UAM 관련주 쪽으로도 함께 이제 컨소시엄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데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로템은 뭐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구간 이 28,500원에서 29,000원 요 구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32,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뭐 가능성 있죠. 기존에 한 두 차례 걸렸었는데 기존 고점까지는 뭐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 않다. 수급도 양호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소 관련주 같은 경우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가 연료전지의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죠.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거래 대금이 좀 거래 대금이 폭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SP열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가벼우니까 변동성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쪽을 좀 볼 수가 있고요. 2만 원만 유지해주면은 언제든 다시 밀렸다가도 갈 수 있고 여기 구간 유지하다가도 움직일 수 있다. 25,000원만 가도 그래도 뭐 섭섭하진 않죠. 돌파하면 나이스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유니크나 이런 쪽이 이제 수소 쪽으로는 많이 각광을 받고 했었는데 최근엔 좀 약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차례 반등이 나온다라면 6,000원 구간, 그다음 7,000원 구간 이렇게 노려볼 수 있겠죠. 지금은 JN케이터 같은 게 좀 이슈가 좀 많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도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하는데 이 JN케이터는 뭐 국가산업 쪽으로도 많이 하고 이 아람코의 자회사랑 수소 추출기 지금 국가산업으로 뭐 테스트 중이죠. 시범 서비스 중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랍에미리트 쪽, 이 중동 국가 쪽에서도 이렇게 쓱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요 JN케이터의 수출기에 이제 다들 관심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틈새 시장 정도로 대신 시총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JN케이터가 1,000억대이기 때문에 이제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도 아주 뭐 충분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있을 때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만 볼 수 있다 정도로 이제 틈새 시장 정도로 노리셔야지 큰 자금을 묶어 놓을 정도 금액은 아닙니다. JN케이터는 그래서 이렇게 틈새 시장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것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작년에 휴림 로봇에 이어 로봇 관련주들의 뭐 탄력을 좀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이 삼성에서 이제 589억 거의 590억 대는 자금을 이제 유상증자로 출자를 했죠. 그래서 삼성에서 지분을 인수한 기업 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로봇은 앞으로도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최근에도 제가 그 부대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그 집에서 이제 서빙 로봇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간 일행이 익숙치가 않아갖고 확인을 눌러갖고 서빙 로봇이 다시 돌아가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로봇들이 우리 가깝게 뭐 청소용 로봇은 거의 뭐 애완 반려견 반려동물처럼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이제 서빙 쪽 하고 있고 지금 뭐 햄버거나 이런 쪽 그리고 치킨도 튀기고 있죠. 치킨도 튀기고 있고 이번 CES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커피를 타는 로봇까지도 나왔어요. 안내 로봇, 서빙 로봇, 치킨 로봇, 뭐 커피 로봇 등등등등 우리 일상생활에 다 침투를 하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이건 일상 쪽이죠. 산업용 로봇은 더더욱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더더욱 우리 코로나를 한번 겪은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죠. 로봇은 거리두기 안 해도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파업도 안 하고 거리두기도 안 해도 되는 이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그리고 월급 많이 안 줘도 되잖아요. 기름값이랑 이제 유지보수 관리비만 있으면 되니까 요즘에 이런 기사들 많이 볼 겁니다. 월 60만 원 월급이면 되는 산업용 로봇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뭐 꾸준히 발전할 수 있다. 거기다가 기존에 LG에서 진심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태스크포스를 사업부로 격상을 했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로봇 관련주들에 진심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에서 진심으로 투자를 한다면 또 우리나라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작년에 휴림 로봇에 이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대장에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장 자동화 쪽으로는 RS 오토메이션이 있고 이 종목이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SK그룹에는 SM코어가 있겠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면 되고 뭐 휴림 로봇이나 이쪽은 뭐 작년부터 워낙 이슈가 많이 됐으니까 이동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림 로봇으로 볼지 다른 쪽으로 볼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급이 아직 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거고 휴림 로봇으로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의 상한가 살짝 못 미쳤던 거였죠. 그리고 다음날 올랐으니까 휴림 로봇도 지금 수급이 다시 한번 폭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거래량 거래대금 잘 터지고 있죠. 그럼 휴림 로봇이 한 이동주 정도는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유일
유진로보틱스가 좀 복병처럼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그 양복을 하나 세워주고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어 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이 밀리지 않고 잘 유지돼준다라는 유진로보틱스가 복병이 될 수 있고, 삼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삼성의 뭐 리모컨 납품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삼진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모멘텀 만들어 놓고 추가 상승 그리고 휴식 구간 취하고 있죠. 그럼 이런 종목도 여전히 뭐 살아 있다 보시면 되고, 안암전자는 하남 인수할 때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대장주나 이렇게 될 수는 없는데 그냥 순환매로 간단하게 살짝 볼 수 있는 대안주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수단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 오늘 보면 뭐 에브리봇도 그렇고 뭐 이쪽은 뭐 로봇 청소기 관련 쪽이죠. 전체적으로 다 많이 움직임이 나온다. 유진 로봇이나 이런 쪽이 조금 이제 올라오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고, LG그룹 쪽이 좀 잠잠한 편인데 그래도 로보스타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체면을 좀 지켜주는 수준이고, 로보티즈가 작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방문을 하면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제 업체 중에 대표적으로 방문을 했었죠. 그러면서 정부 정책 수혜주나 이런 쪽으로 기대감이 모아졌는데 생각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이 정도 뭐 살펴보면서 기존부터 뭐 코딩 쪽 얘기할 때 이제 로보로보 항상 빼놓지 않고 말씀드렸는데, 로보로보는 다른 종목들이랑 다르게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삼익THK 같은 경우도 삼성이랑 이제 기존에도 함께 공동 사업을 유치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 13,000원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한번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렌시스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그룹과 협력을 통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러면서 올해도 좀 잠잠하다가 천천히 올라온 척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발생하고 있다. 이쪽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하고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하고 함께 엮어서 보시면 된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는 뭐 친환경 콘텐츠 로봇 이런 쪽이 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뭐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냥 스튜디오 드래곤을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얘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갈 거고, 얘가 쉬면 전체적으로 함께 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기존에 이 구간을 깨고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이냐, 75,000원 이탈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이탈할 이유는 없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작년에도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역시나 한류 열풍을 계속 이끌어 왔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뭐 우영우에 이어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 뭐 꽤나 히트를 쳤었죠. 그러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더글로리가 요즘에 좀 이슈가 또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K 콘텐츠에 대한 이 브랜드 파워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로 이렇게 쉰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좀 지금 휴식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저점에서 이제 매집을 하실 분들은 들어가시고, 아니면은 수급이 들어올 때 들어가시면 되고, 레몽레인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이제 움직였는데 사실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어요. 기존에 재벌집 막내 아들 시작하기 전에 주가 수준으로 아예 돌아왔는데 이건 좀 너무했죠. 협상력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건데 이슈가 뭐 있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뭐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기에는 이 레몽레인의 이 모회사는 이제 위직 스튜디오죠.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지금 20%를 보유하고 있는데, 20%를 보유하고 있고, 이거는 컴투스의 계열사죠. 어떻게 보면은 컴투스가 위직 스튜디오를 인수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모회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영권 분쟁을 하기에는 뭐 5%도 안 되는 지분 가지고 지금 뭐 들어온다? 그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좀 무리수인 것 같고, 워낙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한번 핑계거리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요 2만 원 뭐 중후반 정도는 한번 두들겨봐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인데, 오늘 뭐 거의 뭐 준상한가 수준 20%대를 달성하면서 바닥은 좀 탈출하는 모습 정도, 그래서 좀 특이한 모습 정도는 뭐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핑거스토리나 이런 쪽이 뭐 어마어마하죠. 신규 상장 하자마자 뭐 3일 연속 상한가면 100% 가고, 쉬었다가 또 상한가, 뭐 어제도 또 상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11,500원도 돌파해 있는데 11,500원 유지되면 보유하시고 뭐 이탈하면 정리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뭐 SAMZ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랑 나왔죠. 무상자 이슈 쪽으로 해서 작년에 무상자 뭐 노터스라든가 공구먼 같은 게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미스터블루도 좀 그 계보를 좀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이 구간에서는 잘하면은 이런 어깨
머리, 어깨 이런 헤드앤숄더를 만들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금은 주의하면서 보실 필요 있습니다. 어제 거래량 터진 건 좋았는데 조금 주의하면서 볼 필요는 있다 정도로 뭐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뭐 보시면서 콘텐츠주는 이런 쪽하고 이제 뭐 나무가 뉴프렉스, 선익스템 이런 쪽 보시면은 이게 다 애플에서 MR 관련주 얘기 나오고 있는데 MR 쪽으로 치면은 요게 뭐 가장 대표적이죠. 뉴프렉스는 기존에도 오큘러스에다가 FPCB 납품하는 기업이고 나무가는 3D 이제 카메라 센싱 쪽이고 선익 시스템은 증착 장비 쪽으로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이런 뭐 확실한 기업들 그리고 아까 위직 스튜디오의 자회사 레몽레인 말씀드렸는데 위직 스튜디오나 자이언트 스텝이나 아니면 덱스터나 이런 특수효과 CG 특수효과 쪽도 이제 함께 엮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계속 쉬고 있던 맥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죠. 수급도 들어오고 그런 맥스트라던가 뭐 옵티시스, 뭐 엔텔스 뭐 이런 쪽, 엔텔스 이런 쪽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면 M게임이나 VR 쪽 과거부터 얘기 나왔던 M게임이나 이제 YJM 게임즈 여기는 뭐 VR 이제 관련 쪽으로는 뭐 전통적이죠. 그리고 뭐 한국큐빙이나 뭐 QSI 이런 쪽이 뭐 전통적인 종목들로 해서 좀 무난한 종목들로 순환매 정도나 노릴 수 있는 정도다. 그리고 후발주가 되면은 다행이고 뭐 굳이 무리해서 볼 필요는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이제 올해 양회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앤사이언스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필터 관련주나 뭐 위닉스나 이런 공기청정기나 뭐 이런 쪽을 함께 볼 수는 있겠죠. 최근에 흐름이 좋은 이유가 이거예요. 중국에서 리오프닝을 하면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좀 세게 때릴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세먼지 또 많이 날라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뭐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 뭐 하츠 같은 경우도 친환경 후드 쪽 연관돼 있다 보니까 하츠 같은 경우도 좀 강한 편이고 이런 종목들을 함께 보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1분기 기본적으로 친환경 콘텐츠, 우주항공 방산, 그리고 오일머니, 그리고 로봇이랑 이제 스마트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시티 이쪽 관련 쪽을 함께 보면서 이제 순환매 노리면서 또 다른 뭐 주도주가 등장하는지 뭐 여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이제 시장 수익률보다는 높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뭐 주도주까지는 몰라도 시장 수익률보다 좀 높을 거다.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 얘기가 계속 뭐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IRA 우려감이 좀 너무 과다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이 정도면은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작년에 글로벌 기업 중에서 판매량이 다 줄었는데 현기차는 늘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3위까지 올랐다. 보시면은 실적이 이렇게까지 폭발했는데 작년에도 실적이 폭발했잖아요. 이렇게 폭발을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눌려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상당히 억울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기존에 삼성전자 좋을 때 악성 리포트 모건 스탠리가 내면서 쭉쭉 눌러내린 것처럼 그 당시 굉장히 억울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현기차가 좀 지금 밀리는 건 좀 억울한 상황이에요. 수급이 없어서 밀리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에 돈이 없어서. 그런데 현대차, 뭐 기아 같은 경우 그리고 부품주들 같은 경우 그런 종목들 뭐 화신이나 SL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 화신이나 SL 다 내려와 있거든요. 그리고 성화이텍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이렇게 잘 모아놓으신다라고 하면 추후에 그래도 좀 멋지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구간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업황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IRA 우려감 얘기 나오면서 밀렸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SL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북미의 GM인데 현대차를 이제 만약에 IRA 피해를 입어가지고 아이오닉이 좀 덜 판매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로비한 거 누구예요? 테슬라예요? 아니에요. 테슬라도 뭐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 기존의 3인방 3대 업체들이 로비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전기차 쪽으로 해서 크게 이제 점유율을 확대해야 되는데 현대차 아이오닉이 워낙 잘 만들다 보니까 견제를 받은 거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GM이 미국에서 뭐 그래도 가장 큰 뭐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GM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SL이 이렇게 밀린다? 이것 또한 이상한 거죠.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핑계일 뿐이고 지금 자동차 업종은 한번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보시면은 지금이야 이렇게 밀려있지 작년 내에 보시면은 작년에 이렇게나 좋았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나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급 한번 빼면서 여기 다시 한번 되돌렸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금 과도하게 눌려 있으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관심 충분히 가져도 되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대신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지금 수급은 저쪽 친환경, 콘텐츠, 그리고 이 로봇 이런 계열 쪽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급이 있는 쪽으로 좀 집중하셨다가 수급이 이동할 때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좀 저점에서도 관심 종목엔 대신 넣어놔야지 포착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점에서도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